자, 안녕하세요.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20대 남성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20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20대 남성들은 대부분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페미 정부이고 페미들이 정부 요직에 자리 잡고 있고 역차별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뤄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페미 이야기가 아니라 20대 남성들이 가지는 분노 그 자체입니다. 20대 남성들의 분노는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페미니즘이라는 트리거를 통해서 폭발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대들은 1998년에서 1989년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이 시기는 남아선호 사상이 흐려지던 시기입니다. 20대 초반으로 갈수록 남아선호 사상은 더 뚜렷하게 사라지죠. 현재는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금메달, 딸 둘, 은메달, 아들 둘, 목메달, 이런 우스갯소리가 존재하는 게 현재입니다.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된 지 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아들을 선호하던 시대에서 딸을 선호하는 시대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집안을 일으킬 도구로 남성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도구로 딸보다는 아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남녀 평등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지 않았을 뿐더러 인식의 차이, 확률의 차이, 체력적인 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들에게 선택적 투자를 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투자할 수 없었던 시대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한 아들을 선택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시대입니다. 자, 이것이 현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에는 왜 딸을 더 선호하게 되었느냐? 일단 아이들을 집안을 일으킬 도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길 바라지 아이를 통한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성별 차이에서 오는 기질의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딸을 가진 엄마와 초등학생 아들을 가진 엄마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엄마, 오늘 너무 힘들었어. 자, 초등학생 딸은 왜 힘들었어? 엄마 너무 힘들었겠다. 자,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합니다. 자, 초등학생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자, 여자들은 공감을 훨씬 더 잘합니다. 남자들은요, 퉁명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그게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자친구가 나 핸드폰 액정 깨졌어. 여자친구가 바라는 남자친구의 대답은 불편했겠다, 다치지는 않았냐, 이런 대답을 원하는데, 남자들은 기종이 뭐지? 그거 액정 가는데 얼마고, 지금 가면 시간 얼마 걸려, 가자, 고치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부모 입장에서 아들은 키우는 재미가 딸에 비해서 떨어져요. 옛날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키우는 것이 아닌데, 키우는 재미마저 없는 아들은 인기가 없는 거죠. 게다가 세상이 바뀌어서 여자라고 차별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딸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부모들이 딸을 더 선호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남녀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전히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부모들은 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부모들이 딸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남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 대신 여아 선호 사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받았던 특권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세대, 지금의 20대입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20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20대가 되면서 부딪히는 상황들이 너무 불평등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군대죠. 2년이란 시간을 허비하고도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군대. 왜 우리만 가야 되지? 왜 우리만 시간 낭비를 해야 되지? 이런 불만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세대예요.
거기다가 젠더 이슈까지 나오면서 군대에 대한 불만은 어느 시대보다 커져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념적 병역 거부라고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신념적 병역 거부자들 때문에 또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줬어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 내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20대들은 그런 변명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채용이나 창업에 대해 남녀 역차별적인 정책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모든 부분에 당연히 가지는 분노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20대들은 젠더 갈등 이전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대 간의 갈등에서 오는 불만이었는데요. 세대 간의 갈등은 그 임계점이 돌파하지 않아서 폭발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위험한 수치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20대들은 IMF 시대에 대한 기억이 흐린 세대들입니다. IMF를 아프게 겪은 세대들이 갖는 아주 근본적인 인식이 존재하는데요. 우리의 고생 덕분에 너희들이 지금 이 정도로 지내고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힘든 건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인드도 깔려 있죠. 그런데 이런 인식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는 세대입니다. 30대들은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IMF를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 부채의식이 요만큼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20대들은 그런 부채의식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세대 간의 경제적 공감대가 깨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0대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통일입니다. 지금의 20대들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통일은 손익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20대들은 통일에 대해 손익을 계산하는 세대예요. 자,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나에게 오는 이익은 무엇이고 내가 보는 손해는 무엇이냐. 자, 이런 생각을 해보니 이익은 내 후세대가 가져갈 것이고 나는 손해만 볼 것이 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당장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20대 남성들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20대 남성들이 가지는 감정은 이런 거예요. 왜 또 우리냐? 왜 또 우리만 희생해야 되느냐? 만만한 게 우리구나. 이런 세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감대는 앞서 말씀드린 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IMF 때 20대, 30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심한 시대의 똥을 밟은 사람들이다.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들보단 낫지 않느냐. 자, 이런 기성세대의 말에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에 전혀 공감할 수 없겠죠.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갖는 여성들에 대한 부채의식에 대한 반발도 존재하죠.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어떤 이야기들, 자, 20대 남성들도 인정하고 있는 영역은 있습니다. 문재인이란 사람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유시민이란 사람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기성세대의 스탠스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20대 남성들의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회, 공정.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20대 남성들이 정말 이기적인 집단이고 철없는 집단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이들이 요구하는 건 매우 단순해요. 똑같은 기회를 줘라.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위험한 수치까지 올라오고 있었지만 터지지 않은 이유는 기회의 공정을 건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20대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불만이 끌어오르고 있었던 것 뿐이지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터졌느냐? 바로 패미들이 이 기회의 공정함을 빼앗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공평하게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죠.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식적인 요구를 어린 청년들의 단순한 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치기 어린 집단도 아니고 이기적인 집단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성세대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세대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20대 남성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분석해 보다 보니 20대들의 분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표출을 이상한 쪽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아주 상식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될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의 20대들의 분노가 일베들이 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표출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의 20대 남성들 이런저런 불공정함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 분노를 표출할 곳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현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대 남성들의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주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줄 그런 정치 세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력이 자유한국당이 아니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20대 남성 여러분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